르노 그랑콜레오스 앞서서 이제 내외관 그리고 저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살펴보고 이제 드라이브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느낀 게 와 진짜 굉장히 조용합니다. 안에 되게 르노 코리아 측에서 뭐 좋은 흡음재 썼다 그래서 얼마나 조용할까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되게 조용하고 이게 막 고속으로 갈 때도 엔진음 같은 게 진짜 안 나요. 그리고 이게 그 평균 연비가 동급 최고라고 해요. 15.7km/L. 지금 8.5 정도 나왔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평균 연비가. 지금 에어컨 한 3단으로 틀어놨고 처음에 시내 나올 때 약간 좀 브레이크 자주 잡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타페, 소렌토랑 사실 연비 그 하이브리드 연비가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공인 복합 연비로 하면은 15 뭐 정도 되는데 얘가 그래도 최고로 높긴 해요. 하지만 19인치 타이어를 장착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19인치 타이어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산타페, 소렌토보다 높은 연비 효율이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내세우는 세 가지 최고 동급 최고다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최고 출력 245마력이고 복합 연비가 15.7이다. 그 다음에 이 휠베이스 공간감이 크다. 2820인가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셋 다 정말 뭐 체감할 만큼 느낌이 좋습니다. 지금 코너링 돌고 있는데 속도를 잠깐 내볼게요. 코너링 도는데도 잘 잡히고 이 승차감과 보통 코너링이 약간 반비례하기 마련인데 둘 다 잡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하이브리드 차의 단점이 가솔린에 비해서 힘이 좀 부족하다. 르노 코리아가 계속 내세우는 게 전기차 이테크 하이브리드다. 이거는 뭐 전기차와 유사한 느낌의 뭐 그런 주행감을 선사한다. 이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 가속력이 전혀 부족한 느낌이 안 납니다. 제가 속도를 좀 살짝 내볼 건데 내볼 때 지금 엔진음도 안 나고 가속도 잘 붙습니다. 그 고속 안정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100 정도로 달리는데 100의 느낌이 전혀 안 나고 한 60, 70 정도? SUV면은 이 차체가 높아가지고 좀 불안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잘 안 들고 승차감 면에서 최근에 탔던 이런 중형급 SUV 중에서 가장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안정성을 강조하더라고요. 국내 기준 평가에서 안전도 1위를 받았다. 그래서 뭐 되게 단단한 재질을 쓰고 그랬다고 하는데 외관도 약간 볼보 XC60이랑 조금 비슷한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판 볼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실내도 볼보의 그런 깔끔함을 좀 참고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중형 SUV 시장 사실 현대 산타페, 기아의 소렌토가 꽉 잡고 있죠. 흔히 말하는 르상쉐가 잘 안 팔리고 있는 실정인데 매니아층을 타겟팅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단순히 제품력 좋다 이거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브랜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르노한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KG 같은 경우에 되게 남성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막 좀 차도 멋을 느낌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그런 느낌으로 잘 가고 있고 GM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미국 차다 그런 미국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델은 소형 SUV 그 트레일블레이저랑 저기 트랙스 두 종에 불과한데 그런 소형차에도 미국 차의 이미지를 좀 씌우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르노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요번에 그랑콜레오스 출시하면서 Born in France, Made in Korea인가?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 프랑스의 느낌을 강조하려면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그 르노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작은 차들이 위주로 팔리죠. 근데 국내에서는 큰 차가 선호되고 있으니까 작은 차를 가져와서 우리는 프랑스다 이렇게 하기가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르노가 차는 정말 잘 만든다 그런 생각을 오늘도 합니다. 다만 마케팅이 정말 아쉽다. 한국판 제가 볼보라고 한 것처럼 되게 그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르노 코리아 그랑콜레오스의 가격이 하이브리드의 경우 최저가가 3,777만원 친환경 세제 혜택 적용해서 그 가격입니다. 그래갖고 사실 뭐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차이가 크진 않아요. 사실 가격이 최소 300 이상은 차이가 날 것 같았는데 가격이 한 100만원, 200만원도 차이가 안 나게 나왔어요. 근데
다만 옵션의 차이는 있죠. 그랑 콜레오스에는 안전을 중시했다 해서 다양한 뭐 주행 보조 안전 기능이나 아니면은 누구 요거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아리야 너무 더워. 자동차 에어컨을 켤게요. 이런 식으로 조작하지 않고 에어컨 온도를 최저 온도로 설정할게요. 방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 송풍을 최고 단계로 설정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시트 통풍을 켤게요. 과하네. 그래서 이렇게 음성 인식만으로 주행 중에 뭐 이런 공조 장치나 뭐 디스플레이 조작할 필요 없이 음성만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들어갔고, 그래서 안전을 더욱 높였다는 겁니다. 운전에 집중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3,777에 뭐 그런 기능들까지 다 들어가 있다면 매력적인 조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전기차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르노코리아 분들에게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어떻냐 이랬을 때 뭐 전기차, 최근에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뭐 크게 그런 비슷한 위험은 없을 거다. 일단은 배터리 용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방식도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충방전이 빨리 되고 뭐 100% 과충전에 의한 화재 위험이 없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 차에는 각형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갖고 보통 전기차에는 파우치형이 들어가는데, 파우치형이 아무래도 이 물렁물렁하고 이제 그 모래주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양을 싣기에는 유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내구성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구성은 좀 부족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각형 배터리는 아무래도 단단한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충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르노코리아가 계속 이 전기차 같은 주행감, 전기차 같은 하이브리드 차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뭐 화재 위험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전기차의 이제 그런 가속력이나 전비 효율이 좋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거지, 뭐 아예 구동 방식이 달라서 최근에 전기차 화재랑은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언덕 한번 세게 넘어 볼게요. 이 승타감이 좋긴 한데 방금 한 60 정도였거든요. 60 정도에선 그래도 덜컹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40까지는 뭐 그냥 무난하게 들어가는 느낌인데, 뭐 어떤 차도 뭐 비슷하겠지만 60 정도면은 그래도 꽤 크게 덜컹한다. 보통 이제 변속기가 세분화돼 있어야지 그 속도마다 딱 알맞는 그 변속 기어로 달릴 수 있어갖고 연비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3단 변속기가 들어갔대서 왜 그러지? 약간 그 하이브리드 차면 오히려 이런 변속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부족한, 예를 들어서 1단이 보통 차의 1, 2단, 뭐 2단이 보통 차의 4, 5단 이 정도를 커버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부족한 출력 같은 거를 전기 모터가 그때그때 개입해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저단속의 장점과 그런 거를 최대한 극대화하면서 연비 효율을 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3단 기어면 사실 그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변속되는 데까지 구간이 길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런 뭐 전기 모터가 개입되는 건지 크게 그런 딜레이 없이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제가 오늘 100km 이상 주행을 해왔는데 한 150km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코스에서는 168.8km 달렸고 평균 연비가 10.1 정도 나왔어요. 그래갖고 저희 이제 주행 시간이 6시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좀 이렇게 주차장에 시동 걸어 놓고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연비 좀 감안하면은 10.1보다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에서는 173.2km 달렸다고 나오는데, 두 개가 이게 다 각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다른 기록상에서 두 번째는 평균 연비가 8.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르노코리아가 말하는 공식 복합 연비 15.7에 비하면은 한참 모자라긴 한데, 다만 이제 저희가 둘이서 탔고 장비 뒤에 카메라 많이 싣고 그 다음에 뭐 에어컨 통풍 시트 아끼지 않고 틀었고, 제가 일부러 좀 거칠게 몰기도 했어요. 급가속하고 급정거하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10.1 그렇게 낮게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20인치 타이어를 꼈어요. 이게 그 복합 연비가 이제 르노코리아에서 말하는 게 19인치 타이어 기준인데,
20인치 타이어를 꼈기 때문에 연비 효율이 좀 더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요 밑에 이제 에코 모드로 주행해갖고 28.9km가 플러스 됐다 나오는데 기름값을 뭐 한 30km 더 갈 수 있는 정도로 더 절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르노 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를 한번 타봤는데요. 차를 타면서 크게 두 가지 장점, 정말 크게 좋은 점을 두 가지 느껴봤습니다. 첫 번째, 정말 차가 정숙했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숙했습니다. 풍절음 고속에서 주행해도 되게 들리지 않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차가 되게 힘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 전기 모터의 개입으로 힘이 전혀 부족함이 안 느껴졌어요. 오히려 스포티하게 느껴져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탔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조하고 그 안에 디스플레이를 멋있게 설치해 놨는데 조작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작법이 단순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연식 변경이나 부분 변경 거치면서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르노 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를 알아봤고요. 다음에 좀 더 재미있는 차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마카세의 유지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